이렇게 웹 버전이 완성이 됐고 이제 모바일 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은 이렇게 변하죠. 형태가 줄었을 때 변합니다. 작게 변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자, 이 상태로 볼 거고요. 가로 스크롤이 당연히 생기겠죠. 웹 버전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려면 요거 자체에서 CSS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 모바일.css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모바일.css 만들었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자, 밑으로 두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게 PC 버전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게 모바일 버전입니다. 요거 좀 세 개를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자, 우선 로고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로고 부분을 보면 현재 전부 다 흰색으로 헤더 자체가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 높이가 현재 70이거든요. 그래서 70픽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의 헤더의 높이가 달라졌다. 헤더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틀린 점만 갖다 놓으면 되죠. 패딩은 현재 없어야겠죠. 패딩은 없어져야 되고 패딩은 0으로 바뀝니다. 유지되는 것은 그대로 둔다. 그래서 레프트 0이기보다 우선 레프트가 50%이기보다 레프트 0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앱솔루트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탑은 0이죠. 여기서 패딩도 사라져야 되고 탑은 0이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유지되는 건 삭제, 변경하는 것만 쓰기. 그래서 가로 크기는 100%, 트랜스폼 레이트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배경이 흰색으로 바뀐다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다 나와 있죠. 이제 로고 부분도 해볼게요. 로고는 H1 있죠. H1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앱솔루트이기보다 앱솔루트이긴 하죠. 가운데로 왔으니까 앱솔루트로 가고 가로 크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가로 크기를 요만큼 해줍니다. 35에 35거든요. 현재 저게 2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5에서 바로 20으로 나눠야 돼요. 포 크기 자체가 1:1 비율로 왔기 때문에 1.75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가 1.75가 되고 높이도 1.75가 되지만 배경 이미지가 바뀌죠. H1 로고가 현재 이미지명이 모바일이 되죠. H1 로고 모바일. 파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크기 자체도 가로 사이즈로 꽉 차야죠. 가로 세로로 꽉 차게 만들었으니까. 배경 이미지는 배경 색은 또 필요 없죠.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트랜슬레이트도 그대로 둡니다. 자, 그대로 두는 것은 삭제. 레디우스는 초기화시켜야죠.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이제 레디우스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레프트, 타, 앱솔루트 똑같기 때문에 삭제. 틀린 컷만 이렇게 써줍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딱 왔죠. 이젠 전체 높이가 필요한데 헤더의 높이 자체를 현재 안 줬어요. 아까 계산했는데 좀 다시 주겠습니다. 70. 70에 20 나누면 3.5죠. 헤더의 높이 자체도 3.5로 둡니다. 자, 이렇게 반응형 높게 해줬고요. 이 가운데로 와야겠죠. 앱솔루트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 H1 자체를 탑 0이 아니라 탑이 50%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트랜스폼을 트랜슬레이트 -50에 -50 해서 XY에 중앙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딱 가운데로 올게요. 자, 다음에는 이젠 요 메뉴들이 활성화돼야 되죠. 요 버튼들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 메뉴들을 숨겨줘야 됩니다. 우선은 메뉴들을 숨겨줄게요. 이 메뉴는 바로 내비 요소죠. 내비 요소를 여기 지정해 놓은 게 있나요? 여기 없네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내비 요소를 여기서 디스플레이 넌을 시키겠습니다. 좀 이제 복잡해지죠. 디스플레이 넌 시키면 이제 좌우가 없죠. 좌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ndex.html에서 좌우 숨겨주는 거 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숨겨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꿉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각각 블록화가 돼 있죠. 그리고 숨겨주는 건 내비를 숨겨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 디자인을 숨겨줘야 돼요. 요 div 자체를. div가 클릭했을 때 펼쳐지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클래스명 요거 자체가 숨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미리 보게 되면 이제 메뉴랑 알람만 있죠. 이제 메뉴 알람 디자인 해줘야겠죠. 메뉴 알람 디자인 하려면 좌측에 있고 우측에 붙어 있어요. 이것 또한 앱솔루트로 띄울 거예요.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높이만큼 가로 사이즈 주면 정사각형으로 디자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사용성도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로 크기, 높이 크기를 알아요. 3.5기 때문에 가로 크기도 3.5로 바뀌면 돼요. 그게 바로 알람과 메뉴입니다. 이 알람과 메뉴를 잡고 각각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쉼표로 묶으면 되죠. 그래서 앱솔루트가 같고요. 탑이 0이 같고요. 가로 크기가 3.5 REM이 같고요. 높이도 3.5 REM이 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라고요? 배경 이미지 다르고요. 그리고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가 달라요. 그럼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각각 제외죠. 알람은 라이트죠. 그리고 메뉴는 레프트입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왔죠. 이제 글씨 숨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아이콘만 배치시키면 됩니다. 글씨 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클래스 하이드 쓰면 되겠죠. 스펜 하이드 클래스 써서 이건 디폴트.css에 있는 클래스명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렇게 IR 기법으로 숨겨 놓습니다. 자, 이제 메뉴에 대한 건데 각각 디자인이 다르다고 했죠. 알람은 우리가 ICO 알람, 그리고 메뉴는 BTM 메뉴네요. 그러면 알람은 배경을 URL 이전 폴더 ICO 알람이라고 했고요. 반복하지 않죠. 가운데로 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버튼은 btn 메뉴라고 했어요. 그래서 btn 메뉴.png 반복하지 않고 가운데. 자,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오죠. 자, 크기가 큰 이유 2배 이미지 했으니까 우리 나누기 2를 해서 좀 작게 해줘야 돼요. 16.63 그래서 16.63 나누기 40을 해야죠. 자, 요 크기입니다. 요 이미지 크기가 요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요건 알람 크기네요. 요 알람 크기가 아니라 요거 메뉴의 크기였다라는 거 해주고, 다음에 요 알람의 크기는 더 작습니다. 16픽셀. 16을 40으로 나누면 0.4. 0.4 REM 여기 위에죠. 0.4 REM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미지 사이즈가 작게 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작게 해주는데 좀 너무 작았네요. 자, 이미 사이즈가 크죠. 큰 이유는 큰 이미지를 썼으니까. 하지만 이 사이즈에 맞게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1 비율로 이미 만들었고 있었기 때문에 20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16에 20이고요. 16.63이네요. 얘는 16.63 나누기 20. 요것을 저거는 메뉴죠. 메뉴의 크기를 이미지 사이즈로, 배경 이미지의 사이즈로 넣어주고, 그리고 요 부분은 16, 20.8. 그래서 여기도 0.8 REM 해줍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 사이즈가 되고요. 클릭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클릭 범위가 넓은데 좀 여기 포커스가 안 나오거든요. 포커스 좀 살려두겠습니다. 영역 크기를 위해서 제 디폴트.css로 넘어가서 디폴트 CSS에 아웃라인이 있을 거예요.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웃라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삭제하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영역이 넓혀졌죠. 그래서 REM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큰 해상도에서 볼 때는 이 영역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현재 아이폰 6는 괜찮지만 아이패드로 가면 이 부분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해상도가 커서 그런데 이 PC 버전에서 나올 버전인 것 같고, 좀 더 아이패드 프로인데 제 기준을 한번 늘려볼게요. 1024로
여기서 1025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에서는 되게 모바일 크기로 작게 나올 거다라고 기존에 잡으셨으면 여기에서 REM으로 이렇게 제어하면 다 같이 커져요. 그래서 아이패드라 할지라도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M이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제시키고 보겠습니다. 줄여서 반응형이 딱 되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클릭하면 나올 텐데 클릭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하고 jQuery 하기 전에 펼친 상태의 모습을 할 거예요. 펼친 상태의 모습은 제가 클래스를 줘서 펼치게 할 겁니다. 우선 펼친 상태 디자인 보겠습니다. 우선 요 디자인이고요. 개발자 도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 아이콘이 클릭할 때 바뀌죠. 그러면 알람도 있을 때도 또 해줘야 돼요. 알람 있을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람 있을 때는 여기 알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클래스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여기에서 on이라고 하겠습니다. 알람에 on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알람 신호가 온 거다. 그럴 때는 디자인 어떻게 바뀌냐에 따른 디자인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알람에 만약에 클래스 on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알람에 클래스 on이 붙어 있으면 첫 번째로 여기 렐러티브 줄 거고요. 렐러티브에서 검은 렐러티브를 여기 기준으로 렐러티브 줄 거고 선을 동그랗게 줄 건데 동그라미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흰색 영역까지 좀 보여지게 되거든요. 흰색 영역은 보더 흰색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그려서 배경색으로 줄 거예요. 빨간색은.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 자체를 가늠을 하면 이 2픽셀로 이 테두리 이미 만들었네요. 2픽셀이고요. 배경색에 8픽셀. 자, 온 되어 있을 경우에 렐러티브로 바뀌게 되고요. 앱슬로트를 띄울 거니까 애프터로 해서 앱슬로트 띄울 겁니다. 애프터는 컨텐트와 동반해야 되겠죠. 라이트 탑 0해주고 가로 크기가 8픽셀. 0.4rem 높이도 0.4rem 해주고요. 그리고 배경색 들어가죠. 여기 배경색을 넣습니다. 그리고 배경 정사각형일 때에서 보더 100% 보더 레디우스 100% 하게 되면 동그라미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 온 됐을 때 이렇게 됐었죠. 여기 보면 애프터 온 됐을 때 렐러티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렐러티브 바뀌면 깨지네요.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이동하게 되고 좌표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보게 되면 위치가 이게 위치예요. 2441 2941 2441 2941 그리고 라이트 2441 라이트 2941이네요. 2941 2441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29.41에 나누면 이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24.41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그러면 버튼의 이동이 딱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을 넣어야 되죠. 선이 있었습니다. 선이 3픽셀인가 있었거든요. 2픽셀이네요. 2픽셀을 0.1입니다. 0.1 REM으로 선까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더를 0.1 REM에다가 솔리드에 흰색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 위치가 다르네요. 이 위치까지 좀 정의하기 위해서 살짝 개발자 도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해주고 이 정도 될 거고 여기서는 제거해주고 X축만 바꾸면 되네요. 0.1 1 REM에다가 여기는 여기도 1 REM으로 1.1 해주고 여기도 1.1 1.1에 1.1이 낫네요.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 RM에 왜냐하면 여기 다뤘던 이유가
오른쪽에 PT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픽셀로 해줘야 되는데 PT 수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른 경우가 있었고, 자 다음에는 요거 클릭했을 때 펼쳐지는 건데, 클릭할 때 펼쳐지는 것은 클래스를 넣어줄 거예요. 스크립트로 해서 클래스 넣어줄 건데 미리 넣겠습니다.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비게이션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줄 거예요. 액티브가 붙었을 때만 활성화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비게이션 이쪽에 있죠. 내비게이션을 여기다 가려줬는데 여기에서 액티브 클래스가 붙었을 경우에만 디스플레이 블럭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보여지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하면 돼요. 정렬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다 펼쳐진다는 거죠. 이 아이콘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메뉴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메뉴 아이콘은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액티브 되면 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또 클래스 액티브라고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액티브라고 바뀌게 되면 배경에 이미지 경로만 바뀌게 된다. 이미지 경로라고 하면 우리가 저거를, 자, 이미지를 추출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미지를 추출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건 받지 않았었어요. 자, 또 마찬가지로 바로 앞쪽 푸는 게 아니라 2배 이미지만 한다고 했죠. 이미지 파일명 변경하고 플릿이죠. 이러고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옮겨주고요. 꺼주고 압축 삭제해주고 파일명 복사해준 다음에 이미지명 바뀐 거 넣어줍니다. 자, 그럼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바뀐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메뉴를 띄워줘야 되는데 현재 메뉴 구조 자체가 전부 다 좀 혼란스럽게 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상태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 우선은 메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로고 있고 여기 메뉴가 있었죠. 그리고 알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펼쳐져 있지 않았던 게 얘가 기존에 메뉴였잖아요. 이 메뉴의 PC 버전에서 메뉴는 앱솔루트가 돼 있었어요. 이 앱솔루트 자체가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앱솔루트 해제시켜줘야 되죠. 우리가 앱솔루트 이 위치에 줘야 되는 것은 클래스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클래스 자체가 전체를 덮고 있고 여기에서 인풋 있고 여기다 메뉴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PC 버전의 앱솔루트 자체는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혼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요 액티브 돼 있던 것들이 앱솔루트로 가야 되고 레프트에서 0, 탑에서는 정확한 값이 있죠. 이 헤더의 높이만큼만 떨어지면 돼요. 3.5네요. 3.5 REM에다가 떨어지고요. 라이터형에서 100% 만들어주고 배경 흰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딱 이어져서 나오죠. 이 메뉴들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스타일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PC 버전에 썼던 CSS를 복사를 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체도 제거를 시켜야 돼요. 블록으로. 그래야지 행으로 쭉 떨어지죠. 이렇게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될 거고요. 호버 했을 때도 사실 색깔이 저 색깔이 아니고 애프터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버 자체도 색상이 저 색깔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색이 필요로 합니다. 이 배경색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밑줄 자체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넌으로 해주겠습니다. 밑줄은 필요 없다 이제.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색깔만 바뀌게. 사실 모바일에서는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클릭이죠. 자, 다음에 디자인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변했네요. 실제로 색깔이. 그래서 볼드가 되고요. 이 색깔 맞네요. 그러면 이 색깔 맞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자, 디자인 돌아오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자, 요 전체 박스도 가늠하기 힘들지만 356이에요. 지금 356에서 3.5 REM을 빼야 되거든요. 356에서 3.5 REM 빼야 됩니다. 3.5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실제 높이고요. 여기서 빼기 356을 하게 되면 286이네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자체가 현재 286 픽셀이라는 겁니다.
이제 286을 환산을 하면 14.3 REM이 되겠네요. 자,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환산했어요. 여기 전체 크기에서 여기 헤더 높이만 빼면 전체 이 내비게이션 크기가 나오겠죠. 가운데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줍니다. 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요거 자체가 가로 크기가 있어요. 헤더의 인풋이 가로 크기가 있기 때문에 208.67. 자, 요 크기가 인풋의 크기입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의 인풋의 가로 크기가 이렇게 되었고요. 높이 크기도 보면 35.57입니다. REM으로 환산을 해서 넣어줍니다. 자, 보더 레디우스 들어가 있었죠. 높이만큼 주면 소세지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보고 배경색 있고요. 테두리는 없죠. 그래서 보더 넌이 되고요. 배경은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에요. 플레이스홀더 자체가. 자, 다시 열린 화면 보고 플레이스홀더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 제어를 하려면 여기에서 플레이스홀더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는지. 자, 센터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스홀더의 비포가 아마 제가 알기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간다 싶으면 이걸로 제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가 들어갈 수가 없죠. 보면 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신 인풋의 비포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안 들어갑니다. 텍스트 자체가. 그래서 요거 좀 불가능하고 아이콘을 넣기 위해서 배경 이미지를 넣고 인덴트로 해서 텍스트 인덴트로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 인덴트로 해서 이 글씨를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디자인만큼 보면 요 가운데 전체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요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낼 거예요. 요 이미지 사이즈 플러스 요 간격 11.49, 18.48 그러니까 18.38 플러스 11.49가 되면 요게 바로 인덴트의 크기입니다.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요 크기가 인덴트의 크기가 되고요. 요 사이에다가 이미지를 배치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여쓰기가 돼서 약간 치우쳐게 됐고, 그다음에 요 배경 이미지 넣을 겁니다. 그래서 클릭할 때는 저 배경 이미지가 없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풋에다가 배경을 넣어야죠. 일단 URL 이전 폴더 이미지스에 또 아이콘 제가 아마 추출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지 추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이미지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ICO 서치라고 아직 안 받았네요. ICO 서치로 다운로드 받고 다시 압축 폴더를 이 2배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모바일이니까 2배 이미지로 요건 그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저 이미지 파일명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ICO죠. 자, 얘를 가지고 아이콘 넣겠습니다. 여기다 배경을 넣고 반복하지 않고요. 가운데로 와야 되고요. 가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18.38 919.919 REM이고 오토로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고요. 좀 들여쓰기를 좀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죠. 좌측에서 떨어져 있어야죠. 좀 착각했네요. 요거에서 요 이미지 요 사이즈 67이죠. 요 67만큼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67에 20이니까 3.35 레프트부터 3.35 가야 됩니다. 센터가 아니라 3.35 REM에다가 센터로 가야죠. 왼쪽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클릭하면 작성할 때 없어지게 나중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은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에는 요거 텍스트 줄 텐데 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 재보고 요걸 줄 간격이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2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줄 간격이보다 패딩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40, 32 빼기 40.40 8픽셀이 지금 남기 때문에 내비 UL에다가 위로 30픽셀 주고요. 30은 1.5RM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32이기 때문에 32는 1.6REM. 그러면 여기 자식 선택자로 1.6REM을 넣게 되면 요 사이가 다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위로 적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 자, 오른쪽으로 패딩 준 게 있었어요. 요 부분 초기화 시켜줘야겠네요. 바로 이 녀석이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됐다. 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백까지 완성이 되네요. 위로 좀 떨어져 있죠. 이게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얘와 요 사이 여백이 117이에요. 117인데 좀 더 계산을 또 해보면 저기 117이죠. 여기가 117. 그러면 여기 높이가 있을 거예요. 헤더의 높이에서 여기서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3.5REM이었으니까 3.5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70입니다. 그러면 117 빼기 70은 47에 20을 나누면 2.35REM이 여백이 되겠네요. 2.35REM. 그러면 내비에 여기 위에니까 내비에 위로 2.35REM 넣으면 됐네요. 내비게이션 위로 여백 2.35REM 주고 높이와 패딩이 있으니까 박스 사이징 같이 넣어주면 정렬이 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클릭하면 접혀지겠죠. 이제 그걸 스크립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